새로 지어진 전주 고속터미널이 상업시설은 넘치고 승객 편의시설은 부족합니다. 지은 지 수개월 만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익산 시외터미널은 노후된 시설로 이용객 불편은 물론 도시 이미지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관문 터미널의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산업금을 내지 않는 협동조합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사 여건을 개선하고 승객 서비스는 높아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무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도 노랑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직접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한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택시업계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였던 협동조합 택시가 전주에도 등장했습니다. 출자금 2천만 원씩을 낸 조합원 35명으로 출발한 우리택시 전주협동조합은 조합원 100명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정 금액을 채워야 하는 방식은 같지만 협동조합 택시는 1일 2교대로 근무 시간이 법인 택시보다 2~3시간가량 짧고 내는 돈도 적습니다. 회사에 갖다 주는 돈은 적지만 월급으로 받는 돈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기에 법인 택시에는 없는 특별 수당이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월 평균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산악금 때문에 이제 뭐 불법 유턴도 하고 과속도 하고 신호 위반도 하고 해서 한 사람을 더 태워서 산악금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지난해 서울을 시작으로 번져가는 협동조합 택시는 조합원이 운송 매출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택시는 이 비율이 35%에 불과합니다. 협동조합 택시는 운전기사 한 명 한 명이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열악한 환경이 벗어나고 그 많은 조합원님들, 기사님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동조합 택시가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불친절 운행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도시의 얼굴로 흔히 역과 터미널을 꼽는데요. 오늘은 이 관문 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만 연간 1,00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도시의 첫인상이라는 기차역과 터미널은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새로 문을 연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평일인데도 대합실 의자마다 승객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한옥마을 때문에 많이 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국경일 날 많이 와요. 따뜻해요. 서 있는 사람도 좀 있고 그래요. 새로 지어진 시설이지만 벌써 승객들이 앉을 자리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150억 원을 투자한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은 음식점이나 서점 등 상업시설만 늘렸지 승객 대기 공간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와보니까 깨끗하고 좋은데 조금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공간이 자주 붙어 있으면서 좀 자리가 좁아요.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6천여 명에 이르지만 주차면 수는 47대에 불과합니다. 대학생 네일러들이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은 사정이 어떨까? 대합실 좌석은 겨우 60여 개. 많은 짐을 든 승객들이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난해 전주역 이용자는 255만 명에 달해 5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서울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비좁은 대합실은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전주가 관광도시로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먹방 투어 하려고 오긴 왔는데 막상 왔는데 나오는 길도 그냥 시골 같다는 느낌? 연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낡은 기차역은 물론 신설된 고속버스 터미널조차 전주의 관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최근 백제 문화의 중심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익산시의 사정은 어떨까요? 호남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데 역시 관문 시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 시내 사정은 어떨까요? 호남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데 역시 관문 시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임홍진 기자입니다.
터미널 천장 텍스가 여러 차례 페인트 칠이 더해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형광등 조명도 어두워 시골 대합실을 연상케 합니다. 대리석 바닥도 파이고 울퉁불퉁합니다. 하루 3천여 명이 이용하는 익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건축된 지 24년. 그동안 보수 공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되게 더워요. 시원하지가 않고 조명도 좀 밝지 않은 것 같아요. 버스 기사들도 볼멘 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 다른 도시의 터미널과 비교가 되고 안전운전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승용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돌발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KTX 운행 탓도 있지만 터미널 편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2년 새 이용객이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익산시는 뒤늦게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터미널 관리 감독 기관인 전라북도에 사업비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깨끗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첫 관문인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재정비 사업비를 도에 건의했습니다. 오는 2018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익산시는 외지 손님을 맞이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외버스 터미널 정비가 시급한 형편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에서도 정당 개혁이 화두인데 정작 중요한 내부의 고용 불안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줄 세우기를 반복하는 야당 사무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당시 새누리 도당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캠프와 도당은 선거 기간 내내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고 20여 년 만에 불모지 전북에서 국회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성과의 저변에는 특정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인 당 체제에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무처 조직의 직무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에서 직접 인사 시스템을 관장하며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제1당의 지위에 있었지만 수많은 당직자가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교체됐습니다. 자리를 유지하려면 선거 때마다 눈치를 보거나 줄서기에 매달려야 했고 이는 당내 분란으로 이어져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처우에 대한 문제들이 좀 심각하다. 그리고 또 오랜 역사를 지닌 어떤 부분에 부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감스럽다. 무려 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신생 국민의당 도당 역시 사무처 운영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정규직은 꿈조차 꾸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 소신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정당과 정치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것처럼 정치인들은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말보다 스스로 당을 바꿔가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은 직원들을 보복하는 낯뜨거운 회사가 있습니다. 전주의 한 시외버스 회사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무분별한 징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시외버스 소속 민노총 노조원 20여 명은 지난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일 지급되는 CCTV 관리수당 5,000원을 비롯해 복지 명목의 일비 2천여 원과 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식비를 제외하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급이 재산정되면서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3년분의 미지급 임금 8천여만 원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심리적으로 기사님들이 불편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정말 환영하고 기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당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가 사실상 승소하면서 버스업계 전반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사측에 호의적이었던 기업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기업노조 위원장을 잦은 무단결근 등을 문제 삼아 해고 결의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소송 제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소송 시점에 갑자기 근무 태만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기보다는 노동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여파로 관련 법정 다툼이 잇따르면서
버스 회사와 노동계의 대립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진안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 시내 한 생필품 판매장에서 휴대전화로 여대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48살 최모 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북경찰에서는 올해 성범죄, 금품 요구 등 각종 비위로 6번의 징계위원회가 열려 4명의 경찰관이 파면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진안군은 전주문화방송의 유원지 불법 자릿세 보도와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보름간 하천 38곳을 대상으로 조립식 평상 임대 등 상인들의 하천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 정천면 등에서는 상인들이 계곡에 조립식 평상 등을 설치하고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자릿세를 받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라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 가축 피해가 8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까지 도내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84만 2천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딸이 사회이사에 선임돼 논란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의 딸 26살 이모 씨를 사회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을 감시할 사회이사에 가족이 선임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낭산면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지 주변 주민 530여 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은 비소가 함유된 지정 폐기물이 성토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체 비소 축적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2016 고창 갯벌 축제가 오는 5일부터 사흘간 심원면 만돌과 하전 갯벌 체험장에서 펼쳐집니다. 축제에서는 바지락 등 조개를 캐고 염전 체험과 맨손으로 풍천장어 잡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오늘 오후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고발한다면 수사에 응하겠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